여러분 혹시 화장실에 또 안방의 문을 왜 열어두면 안 되는지 아시나요? 그럼 침실에는 왜 가능한 두꺼운 커튼을 해야 하고, 또 침실에는 가능한 쿠션이 많은 것이 좋은지, 또 집안에 식물들을 잘못 두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는 아시나요? 그럼 여러분 책은 왜 무릎 아래에는 두면 안 되는지 아시나요? 그럼 시계는 달력은 왜 안방에 걸어두면 안 되는지는 아시나요? 아마 여러분들은 항상 막연하게 안 된다고 하니까 두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일을 하시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여러분은 어떠한 해를 받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풍수는 가장 기본적인 세상의 이치를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북쪽으로 문을 두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을 한 것은 차가운 북풍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며, 또한 잠자는 머리 방향을 북쪽으로 두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한 것은 차가운 북풍 한기가 머리에 직접 닿는 것을 염려하여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며, 또한 대문 앞에 화장실을 두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은 행여 들어오는 사람과 만나 서로 어색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으며 그에 따라 생기는 일 역시도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틀림없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며, 또한 남편이나 아내가 직업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며, 또한 자녀들의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건강 문제로, 또 어떤 분은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누구도 그 근본 문제에 관해서는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으며, 또한 대부분의 분들이 집안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지에 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을 고치도록 하십시오. 아마 틀림없이 이제 알려드리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먼저 현관에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침실에 커튼이 가볍다는 느낌이 드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다음으로 식탁의 불편함을 보시고, 또한 화장실의 문이, 또 안방의 문이 늘 열려 있는지 한번 꼭 보세요. 그리고 주방에서 불쾌한 음식 냄새가 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는 그 옷들이 혹 남에게 얻어 입은 옷은 아닌지, 혹 중고로 사온 옷은 아닌지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분명 이 중 몇 가지는 문제가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에 원망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먼저 현관이 답답하다는 것은 뭔가 어수선하고 뭔가 혼란스러움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현관 정면에 거울이 있어 길다는 느낌이 생겨나거나 현관에 무엇인가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네, 이곳을 들어올 때마다 본인도 모르게 뭔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이죠. 다음으로 여러분, 침실의 커튼이 가볍게 되면 스스로의 무의식의 중심이 잡히지 않게 되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식탁의 불편함은 혼자 식사를 하거나 성의 없는 음식, 또 편안치 못한 자리로 인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는 경우이고, 또한 화장실의 문이나 안방의 문이 늘 열려 있다면 부부가 가정에 안주하지 못하고 남편이든 아내이든 늘 밖으로 나돌게 된다는 것이 풍수학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이는 옷도 마찬가지며 불쾌한 주방 냄새도 그러합니다. 이는 부부간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부부간의 화합을 해치게 하는 풍수적인 요인이고, 실제로도 제가 지금껏 부부 문제로 인하여 들어가 보았던 가정에는 다 이러함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집안에 재물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경우입니다. 네, 이런 가정에는 절대 재물을 나타내는 소품들이 현관 복도에 있지 아니합니다. 맞습니다. 현관 안에 있거나 반드시 거실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집안에 거의 환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또 집안 바닥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늘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며, 또 주방에 화구가 더럽거나 냉장고 안에 먹지 않을 음식들로 꽉 차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런 가정은 화장실이 무질서하고 탁하고 절대 산뜻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가정에 무조건 있는 현상이 옷장에 입지 않을 옷들이 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것이 또한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여 누구이든 외출을 할 때 입어야 할 옷들이 구겨진 경우가 많죠. 여러분, 부는 어쩌면 집안의 모든 문제를 야기시키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사실 돈이 없으니 부부간의 갈등도 더 많이 생기고, 또한 자녀들과의 갈등도 더 많이 생긴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알려드린 것들을 해결하세요.
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의 가정에는 금전적인 문제가 또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가족들 중에 누군가 건강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누군가의 건강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 반드시 제일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화초나 화분입니다. 혹시 죽어가는 화초가 있지 않은가요? 그럼 집안에 너무 많은 화초가 있거나 아니면 꽃이나 화초가 집안에 하나도 없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그것이 깨끗하게 잘 관리는 되고 있나요? 다음으로 물과 먹는 것과 관계되는 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혹시 중고 정수기를 남에게 얻어오지는 않으셨나요? 그럼 수저나 밥솥, 식기류를 남에게 중고로 얻어오지는 않으셨나요? 그리고 또한 이것들이 관리는 잘 되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다음으로 보아야 할 것이 집안의 구석입니다. 네, 풍수에서는 반드시 집안에 환자가 있을 때는 집안의 구석을 살펴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곳에 틀림없이 큰 더러움이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집안에 대못이 박힌 곳이 있는지도 꼭 한번 살펴보세요. 네, 있다면 꼭 빼십시오. 네 번째로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거실에 소파를 한번 보세요. 틀림없이 일자형이 아닌 1인용 소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사진을 한번 보세요. 아마 없거나 있어도 아무렇게나 보관되고 있거나 또 닦지 않아서 먼지가 시커멓게 앉아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여러분, 자녀들의 방을 한번 보세요. 틀림없이 조명이 아주 어둡거나 또 빛이 잘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의 책장이나 책상은 아주 혼란스럽거나 또 더러울 것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아주 많지만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수정하세요. 그래야 자녀와의 갈등이 해결됩니다. 다섯 번째로 남편이나 아내의 직장 문제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혹시 배우자의 진급이 안 되고 있으신가요? 그럼 하는 사업마다 막힘이 많아 고통을 받고 계시나요? 그럼 혹 직장에서의 문제로 인해 늘 고민이신가요? 그럼 여러분, 먼저 집안의 선들을 한번 꼭 보세요. 아마 틀림없이 아주 혼란스럽게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빨랫줄이 혹시 있다면 무조건 걷으십시오. 여러분, 빨랫줄은 마당에 거는 거예요. 물론 현재는 베란다가 그곳이죠. 맞습니다. 절대 집안에는 빨래를 널지 마세요. 네, 이 빨래는 무조건 베란다나 베란다 창 쪽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집안에 걸린 사진들이나 액자를 한번 보세요. 무조건 삐뚤어져 있거나 아니면 너무 높게 아니면 너무 낮게 걸려져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러함이 바로 여러분의 직장 문제에 어려움을 만들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 말고도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풍수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놓으셨으니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며 또한 고통 역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